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강남에 7억 정도가 빠진 아파트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야, 드디어 강남이 제대로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7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어느 날 직전거래 27억에서 20억으로 빠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는 없고 27억인데 급하다 그러면 26억이든 25억이든 시장에 던져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유자인데 시세가 27억이야 직전거래가. 옆집 27억 팔렸는데 갑자기 내가 급하다고 20억에 팔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직거래. 직거래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특수관계자 간, 가족 간 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매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중개업체를 끼고 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은 직거래로 한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국토유보등본 실거래가 들어가게 되면 중개 유형이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직거래라 그러면은 직접 거래를 뜻하는 겁니다. 직거래라면 직거래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살펴보고 여기 시세가 변동되는 것에 도 혼란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대세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가 27억인데 20억으로 줄었답니다. 20억 1천만 원에 거래를 했대요. 자, 삼성동 실스테이트는 전 가격이 27억 원이었는데 4월 30일 불과 한 달 남짓도 안 됐었죠. 이거 거래가 5월 24일인가 됐다고 했으니까. 불과 3주 전에 4월 30일날 27억 원이었는데 3주 만에 20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돼서 7억 원이 떨어진 겁니다. 7억 원이 떨어진 거면 2년 전 가격이에요. 이 상식에서 말이 안 되죠. 인근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호가가 28억에 30억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찾아보니까 역시나 직거래로 알려졌죠. 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가족 간 거래로 확인됐는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성과 이름 첫 글자가 같고 그 다음에 주소도 비슷했고 나이가 4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동생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자, 거래 가격이 낮다 그러면은 매수자는 취득세가 줄어들고 매도자는 당연히 양도차익이 줄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도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것이 불법이 아니냐? 불법은 아닌데 불법이 될 여지가 있죠. 위법이 될 여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시세보다 3억 이상 싸면 징여입니다. 가족 간 시세보다 3억 원 이상 저렴한 저가 거래는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레 세금이 더 많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는 저가 양수는 징여로 의심받기 때문에 매수자가 징여세를 내야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세보다 3억 원이 넘는 차익만큼을 징여로 보고 징여세를 매긴다. 여기는 지금 3억이라는 내용만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이 3억 원과 그 다음에 30%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5억짜리 아파트는 시세가 5억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징여를 하고 싶어요. 자녀한테 징여를 하던 형제한테 징여를 하던. 자, 5억짜리인데 싸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세금도 덜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억짜리를 얼마냐면은 4억에 해줘요. 4억. 네, 그러면은 3억 원. 그러니까 시세보다 3억 원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5억짜리 4억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5억짜리를 3억에 했어요. 문제가 없느냐? 똑같이 문제 없지. 시세보다 3억 이상 저렴한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30%라는 포인트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3억과 이 30% 이 둘 중에 작은 것들 먼저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5억에 30% 얼마입니까? 3, 5, 15, 1억 5천이죠? 그래서 30%와, 그러니까 1억 5천, 5억에 30% 1억 5천과 3억 원 중 작은 금액, 뭐죠? 30%인 1억 5천이죠. 그래서 이 1억 5천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보다 더 낮게 거래되면은, 그건 징여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인데 3억 5천까지 괜찮아. 근데 3억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징여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5천만 원 했다고 징여가 나오나요? 자녀한테 징여했을 경우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5천만 원까지는 징여 공제가 되니까. 자녀 직계 경비속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억짜리를 3억에 징여하게 되면 싸게 징여하게 되면서 징여세 전혀 안 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불법 아닙니다. 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처럼 20억 정도 된다. 20억 정도 하게 되면은 30%니까 20억이 30%면 무려 6억이잖아요. 그러면은 6억, 14억 정도까지 괜찮은 거야?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30%는 6억이지만 3억과 30% 중에 작은 거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30%는 6억이지만 20억짜리에서는 3억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7억까지는 돼요. 근데 16억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키워드가 3억과 30% 중에 적용을 둘 다 해보고 작은 거, 그거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책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내에서 하는 거는 괜찮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한 증여가 일부 있는 거죠. 방금 증여세 말씀드렸던 거는 법조문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상속세 및 증여법, 우리가 줄여서 상증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더 보실 거는 밑에 거예요.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26조인데, 요걸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계산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항 보면 법 35조 1항, 제가 처음에 살펴봤던 상증법상 35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이 나오는데 35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안 본 거고, 어쨌든 그 금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방금 설명드렸죠? 30%죠? 그 다음에 3억 원. 이 중 적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3억 원과 30% 같이 적용해보고,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초과된 것들, 넘어간 것들, 그거보다 더 싸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세는 또 똑같은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양도세는 지금 우리 3억 30%의 증여세와 또 다른 수치입니다. 3억은 동일한데 30%가 아니라 5%라는 수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관련된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죠. 98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내용 어려우니까 이런 키워드는 알 필요 없고요. 보시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죠.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양도세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득세법이니까. 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 혹은 5%가 넘어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시가로 돌려서 다시 적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보시면 특수관계인 계속 얘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관계자, 가족, 쉽게 얘기해서 가족, 친족, 이런 특수관계인일 경우에 5% 이상 저렴하게 했을 경우에는 시가로 간다라는 거고, 이런 가족이 아닌 제3자와 거래했을 때는 20% 깎아주든 30% 깎아주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특수관계인일 때만 적용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나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서 양도세가 거래가격 20억 1천만 원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도자는 이 아파트를 13억 원에 샀고 양도차익이 14억 원인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27억 원에 하게 되면 1억 7천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20억 1천만 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5천만 원, 결국은 1억 2천만 원가량을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는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요, 시세의 5%보다 더 저렴하게 할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시세가 얼마입니까? 27억이었잖아요. 27억에 5%라 그러면은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5%만 넘겨도 양도세는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데요? 저는 시세보다 저번에 2억 정도 저렴하게 샀는데요? 괜찮아요? 그거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제3자와의 거래잖아요. 그거는 50% 깎든 80% 깎든 4인 간의 계약이니까 다 인정. 특수관계자 간에는 예를 들어 친족이든 가족이든 간에는 이거는 분명히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저렴하게 거래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일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가족 간 거래에서 5%보다 더 초과하여, 시세보다 5%만큼 초과하여 거래를 직거래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시세대로 다시 환원시켜갖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러 종부세를 피하는 목적도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5월 24일 날 계약한 다음에 일주일 뒤인 5월 30일 날 잔금을 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 1일이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산일인 것쯤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잔금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줬으니까 기사에 추정대로라면.
그럼 당연히 이제 세금이 줄어들죠. 여기서 지금 예측하건데 매도자는 전용 192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2주택인데 이거대로 하게 되면은 총 8,600만 원 낼 것을 이렇게 5월 30일 전에 동생한테 넘긴 덕분에 보유세가 300만 원 돈으로 약 8,3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직거래가 일어난 거죠. 이 밖에도 5일 만에 끝난 부자간 거래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것들이 있었죠. 최근에 이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아파트인데 27억에 거래됐다가 5월 24일 날 계약일입니다. 5월 30일 잔금이고 20억 1,000만 원에 거래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참 프로테크 기업들이 참 선방하고 있는데 이 호갱론에서도 보니까 지금 직거래는 직거래라고 딱 표시가 됩니다. 너무 편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정보 사이트 보게 되면서 일하기가 되게 편리해졌어요. 어쨌든 여기 직거래라고 표시가 딱 됩니다. 그래서 20억 1,000.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세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강동구 천호동의 레미안 강동팰리스인데 이것도 직전 거래 건수보다 3억에서 5억 원 낮은 12억 4,600에 직거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찾아봤더니 직전 거래가 17억 3천인데 12억 4,600이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한 5억 가까이 싸게 거래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나 직거래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인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부자 관계로 추정된다. 5일 만에 매매를 끝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저렴하게 하게 되면은 증여세 부분과 양도세 부분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겠죠. 저게 시세가 얼마로 지금 계산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지금 15억짜리 있고 17억짜리 있는데 중간에 16억 정도라고 해보죠, 시세가. 그러면 16억에다가 30%까지는 괜찮은, 그러니까 3억과 30% 비교했을 때 30%라고 하게 되면은 4억 8천입니다. 그런데 4억 8천. 어떤 게 더 작아요? 3억이 작죠. 그래서 3억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억에다가 마이너스 3억을 하게 되면 13억이 나오는 겁니다. 거래가 얼마 됐었죠? 12억 4,600. 그러면은 계산을 해봐가지고 13억에서 또 5천만 원 정도까지 아버지가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 5천만 원까지가 또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6억에서 3억 빼주고 16억에서 3억을 빼주고 5천을 빼주니까 12억 5천, 12억 4,600 딱 이 금액이 나오죠. 이거는 증여세가 사실상 전혀 없이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송파구 산천 리센트 전용 84 2구 29층 꼭대기층이 4월 말 실거래가 26억 5천보다 4억 내린 22억 5천. 요것도 비슷하게 한 3억 정도 공제하고 5천만 원 증여 공제 받게 되면은 월초 증여세 안 나오는 수준까지 내려갖고 직거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거래된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시세가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안 떨어졌다고 향후에도 안 떨어질까 그런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금매 거래가 어떤 가격에 이제 그 대세 하락의 시발점이 된 어떤 트리거가 된 이미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거래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갔을 수 있지만 한 2번, 3번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